네, 이번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송혜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송 기자, 앞서 강원도 정치 지형이 바뀌었다, 개편됐다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. 그렇다면 강원도의 정치력은 어떻게 변화됐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. 네, 우선 이번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부터 좀 잡음이 많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강원도는 여야를 떠나서 좀 정치력이 더 우세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중진 의원들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. 4선의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3선의 이광재, 한기호 의원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. 또 송기헌, 이철규, 이양수 의원 등 재선도 꽤 포진돼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네, 정치력이 강화됐다는 얘기인데요. 그렇다면 올해 강원도 국회의원들의 활약상 어땠는지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. 네, 우선 강원도는 내년도 예산으로 사상 최대 액수인 7조 원 이상을 따냈습니다. 또 대통령 공약 사업인 뉴딜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른바 강원형 뉴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면서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. 도내 현안 사업과 관련해서도 활약이 많습니다. 오색 케이블카 사업과 또 원주, 여주, 복선화 철도 사업의 확정, 또 동해 북부선 예타 면제 등 많은 부분에서 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활약이 컸습니다. 네, 그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는 선거구 획정 문제도 도 출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이 매번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. 따라서 그 4선 권성동 의원이 지난 6월에 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. 선거구를 인구수만으로 정하지 않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해서 이른바 공룡 선거구를 막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내후년 지방선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벌써부터 정치권에서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. 어떤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. 네, 우선 당장 내년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이 치러지고 또 그 이듬해에 지선과 대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사실상 내년에 이미 정치권에서는 승기를 잡기 위한 전초전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도내에서는 현재까지 내년 재보궐선거에 포함된 대상은 없습니다. 하지만 도 국회의원들은 선거는 없어도 더 바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미 각 정당을 중심으로는 특히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각 기초 광역의원들에게 이른바 텃밭 관리에 매진할 것을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. 또 일부 의원들의 경우 재보궐선거 격전지로 투입돼서 또 정당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데 또 힘을 보태고 있고요. 또 지역구 역시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가 바뀌거나 또 연임이 결정되면서 선거 준비에 나설 전망입니다. 미리미리 표밭을 가꿔놔야 한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요. 사실상 내년부터 지방선거전이 치러지는 셈입니다. 코로나19로 대외 활동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또 어떤 방식으로 이 유권자들과 소통할 수 있을지도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. 네, 송 기자,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